혹시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또는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언제쯤 우리 동네에도 지하철이 들어올까? 서울까지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이 지옥철. 언제까지 타야 하나? 여러분, 정말 드디어 그 답이 나왔습니다. 화성특례시가 2026년 정부 예산으로 무려 8,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0.8%나 증가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 돈이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건지 오늘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1부 숫자로 보는 충격. 자, 먼저 핵심 숫자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2026년 화성특례시 확보 국비 8,808억 원. 2025년 화성특례시 확보 국비 5,839억 원. 증가액 2,970억 원. 증가율 무려 50.8%.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작년에 비해 거의 3천억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3천억이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건물 하나 짓는 게 보통 수백억에서 천억 원 되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3개나 더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혹시 예상하시나요? 도로? 학교? 공원? 아니요.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이 철도 사업에 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8,808억 원 중에서 무려 8,336억 원이 국가철도 사업에 투입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화성특례시가 이제 진짜로 서울, 인천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2부 철도가 다가온다. 핵심 4대 프로젝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8,336억 원의 철도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배정액 4,663억 원. 네, 여러분. 이게 이번에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복선전철이 깔린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일단 인덕원역은 서울 4호선이랑 연결되는 핵심 환승역이잖아요. 그리고 동탄은 화성의 핵심 신도시고요. 지금은 동탄에서 서울 가려면 정말 불편하죠. SRT 타려면 지제역까지 가야 하고 1호선 타려면 병점이나 세류까지 나가야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완성되면요.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한 번에, 인덕원에서 4호선 환승해서 강남까지 바로 출퇴근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단축될 겁니다. 게다가 이 노선은 동탄만이 아니라 화성의 여러 지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연선 개발 효과도 엄청날 거예요. 역세권 아파트들, 상권들이 쫙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확 살아날 겁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장 사업. 배정액 2,350억 원. 신안산선 들어보셨죠?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안양, 군포, 안산을 거쳐 시흥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이게 이제 화성까지 연장된다는 겁니다. 특히 화성 서부권, 그러니까 매송, 향남, 송산 쪽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지금 이 지역 주민분들은 서울 가려면 정말 애를 먹잖아요. 버스 타고 1호선역까지 나가거나 아니면 수원이나 병점까지 나가서 환승하거나 출퇴근 시간만 2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신안산선이 연장되면요. 화성 서부에서 여의도까지 한 방에 금융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국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게다가 신안산선은 GTX-C 노선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만약 그렇게 되면 화성에서 서울 강남까지도 30분 내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30분이면 강남이에요. 세 번째, 인천발 KTX 직결 사업. 배정액 1143억 원.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가 화성을 거쳐서 전국 각지로 뻗어나간다는 건데요. 지금은 KTX 타려면 어디로 가세요? 서울역, 광명역, 아니면 수원역. 화성 주민들은 KTX 한 번 타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이동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성에서 바로 KTX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산 출장, 화성에서 출발. 대구 출장, 화성에서 출발. 대전 미팅, 화성에서 출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화성이 이제 단순히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화성에 본사를 두고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화성을 거점으로 전국을 오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도시 위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번째, GTX-A 연계 사업. 배정액 180억 원. 마지막으로 GTX-A 연계 사업인데요. 삼성역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GTX-A 들어보셨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파주에서 시작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해서 경기 남부까지 가는 초고속 철도예요. 최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탄까지 연결되면요.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0에서 15분,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동탄에서 강남 가려면 1시간 반 넘게 걸리는데 앞으로는 15분이면 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화성이 서울의 일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부 지역 균형 발전의 비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화성 특례시가 확보한 국비 8,808억 원 중에서 화성 서부권에만 약 4,034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화성 내부의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다는 겁니다. 송옥주 의원 같은 경우는 화성갑 지역구를 대표해서 서부권 예산 확보에 엄청 노력하셨죠. 그 결과가 바로 이 4,034억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교통 인프라 약 3,594억 원. 신안산선 연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도로 확장, 버스 노선 개편 등도 포함돼 있어요. 환경사업 약 128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환경 정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 농업, 생활 SOC. 서부권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 많죠. 항만 시설 개선, 어촌 지원 사업 등도 들어가 있고요. 농업 지원금,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것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화성시는 굉장히 넓잖아요. 동탄 같은 동부권은 이미 많이 발전했는데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서부권 주민분들은 늘 소외감을 느끼셨던 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 동네만 발전이 안 돼? 왜 우리만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불편해?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예산 확보로 서부권도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도로가 확장되고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동부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거예요. 사부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기대되시죠? 와, 우리 화성 이제 진짜 대박 나겠네.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현실도 좀 봐야 해요. 첫 번째 현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단계를 한번 볼게요. 1단계 실시 설계 보통 1-2년 소요. 2단계 환경 영향평가 6개월에서 1년 소요. 3단계 문화재 조사 필요시 6개월에서 1년 소요. 4단계
토지 보상 및 수용 12년 소요. 5단계 착공 여기까지만 3, 5년 걸릴 수 있음. 6단계 공사 진행 철도 건설은 보통 50년 소요. 7단계 시험 운행 및 개통 1년 소요. 여러분 보이시죠? 빨라도 5, 7년 길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인덕원동 탄성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좀 빠를 수 있고요. 신안산선 연장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언제 개통해요? 내년에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현실, 변수가 많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구간은 생태보호구역이라 철도를 못 놓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될 수도 있어요. 공사 중에 조선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 공사 중단. 주민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동네 바로 앞을 지나가면 소음이 심할 텐데. 반대. 토지 보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확보한 예산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돌려지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시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 동네 철도 사업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도 중요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야 사업이 힘을 받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가 생기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세권 집값은 오르겠지만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역에서 멀어서 우리 동네는 혜택이 없네. 교통 혼잡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어요. 공사하는 동안 도로가 막히고 소음이 생기고 먼지가 날리고 주민들이 몇 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역 주변 상권은 살아나겠지만 기존 상권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손님들이 다 역 쪽으로만 가버려서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 병원, 주차장 같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5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보에 민감해지세요.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북마크해 두시고요.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공고도 가끔 체크해보세요. 송옥주 의원, 그 외 화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도 읽어보시고요. 언제 실시 설계 공고가 나는지, 언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지, 언제 착공 예정인지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은 신중하게. 역세권 집 사면 대박이겠네. 하고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개통까지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동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엄청날 수 있어요. 투자하실 거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역세권이니까 말고 이 동네가 정말 살기 좋은가? 학구는 어떤가? 주변 인프라는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세요.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세요.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 참석하시고 의견을 내세요. 우리 동네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에게 민원도 넣으세요. 우리 동네 철도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런 감시의 눈길이 있어야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일을 제대로 합니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혼자 정보를 모으고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이웃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요즘은 동네 카페, 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고 필요하면 집단 민원도 넣고 우리 동네 역 위치가 여기로 확정됐대요. 주민 설명회 다음 주 화요일에 있대요. 환경 영향평가 결과 나왔는데 문제 없대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훨씬 대응하기 쉽죠. 6부 구체적인 타임라인 예상.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쯤 뭐가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고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6년 올해 내년 각 사업별 실시 설계 본격 착수, 환경 영향평가 진행, 주민 설명회 개최, 일부 구간 토지 보상 협의 시작, 2027에서 2028년 실시 설계 완료, 환경 영향평가 완료 및 승인, 본격적인 토지 보상 진행, 일부 구간 착공 인덕원 동탄선 우선 착공 예상, 2029에서 2030년 대부분 구간 착공, 본격적인 공사 진행, 터널 굴착, 교량 건설, 역사 건설 시작, 2031에서 2033년 공사 중반, 선로 부설, 역사 내부 공사, 전기신호 시스템 설치, 2034에서 2035년 공사 후반, 시험 운행 시작, 안전성 검토 및 인허가, 2036년 이후 순차적 개통 구간별로 다를 수 있음. 인덕원 동탄선이 가장 먼저 개통 예상. 신안산선 연장, KTX 직결 등은 좀 더 시간 소요 예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몇 년씩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1. 화성 특례시가 2026년 국비 8,808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0.8% 증가. 2. 대부분이 철도 사업에 투입. 약 8,336억 원. 3.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연장, KTX 직결, GTX-A 연계 등 4대 프로젝트 진행. 4. 화성 서부권에도 4,034억 원 별도 배정으로 균형 발전. 5. 출퇴근 시간 혁명, 부동산 가치 상승, 일자리 증가, 생활 편의 극대화 예상. 6. 하지만 완공까지 510년 이상 소요, 변수 많음,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화성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세대가 만들고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릴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러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목소리도 내주세요. 우리 동네 발전, 우리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 프로젝트 중에서 이게 가장 기대돼. 우리 동네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화성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